정말 충격적인 소식도 또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A 경장이 이 사건 처리 약 한 달 반 뒤에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입니다. 자, 지난 6월에는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한 유공을 인정받아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지난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자살 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을 통해서 제주 서부경찰서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말에는 그 전해에 있었던 25년 연말 정기표창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무려 10건의 상훈을 받았어요. 뭐 잘했으면 상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A 경장 지금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여러 가지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것도 본인의 상을 받도록 혹시 부풀리기가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사실 뭐 부풀린다, 본인이 부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상훈에 대한 어떤 그 검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물론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뭐 열심히 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면 바로 이제 이 해당되는 이 A 경장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네. 신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번에 그 해당되는 그 경찰서 안에서 여성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그것이 적발돼서 직위 해제가 됐다라고 네. 한다면 글쎄요, 이 사람이 뭐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전에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훈 네.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또 상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경찰에서의 어떤 상훈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네.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될 거로 봅니다. 자, 저는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치매 노인의 실종을 신속하게 찾아준 유공이 인정됐다. 그리고 또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신속하게 찾은 유공이 있다. 이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난 사건들이고 벌어진 일이고 처리한 과정이 있을 테니 이 당사자들에게 확인만 하면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유공을 세운 건지 확인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당시에 어떤 그 뭐 치매 노인이라든가 자살자를 구조를 했는지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는 지금은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에 거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이제 그 제주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 관계된 가족들에게만 확인을 해도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실종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야권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연관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사건은 보안수사권과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안수사권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자, 여권의 설명은 이겁니다. 지금 아직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안 된 상황이고 한 달 정도 남아있고,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보안수사권과 무슨 상관이냐? 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근데 뭐 제가 볼 땐 그것이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종자들이 뭐 매년 한 7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돌아와서 해결이 됩니다만 0.3% 정도는 계속 미제로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그런 사건 자체가 경찰의 잘못된 어떤 행동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종자 수사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종자 수사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그 경찰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상훈 돌려받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부가 수사의 문제와 무관하게 관료적으로 매우 안 좋은 관행들이 경찰 내부에서 싹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별건인 거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내므로써 국민들의 불안심, 그다음에 분노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으로 좀 집권 여당은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이러는데 나중에 없어지면 얼마나 더 심각하겠느냐. 뭐 이런 제기를 하더군요. 네, 민주당 그 김민석 당대표 저 말씀 되게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이전에 그 장윤기 사건 때도 어떤 민주당인이 그런 말했어요.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이런 일 벌어졌지 않느냐. 아니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견제의 의미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사안 피해자 돌아가신 분 말고 해당 경찰권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검찰이나 누가 예컨대 내부에서 다른 경찰서의 개입이 없었다면 안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개입 가능성이 사실 해당 경찰에게는 좀 더 수사를 열심히 하는 이런 유인이 되는 것이지 저거를 많이 단일 어떤 뭐 체크 포인트가 아니라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네. 저거는 제도를 책임진 여당 대표의 말씀은 전혀 아니다.